1%에 갈린 한 석, 10석 흔든 두 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3% 포인트 차이 내에 의석이 왔다 갔다 한 곳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3% 내의 차이만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보시면 서울 강동갑 보시죠. 첫 번째, 서울 강동갑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고요. 치열했습니다. 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진선미 당선인이 50.12% 득표했고요. 전주의 후보가 47.88%를 얻었으니까 두 후보의 차이는 불과 2.2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2.24%포인트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야, 아슬아슬했습니다. 야, 이게 글씨가 작네. 안 보이네, 잘. 자,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얘기 나눠볼게요. 강동갑. 진수미 의원도, 전주혜 의원도, 진선미 의원도, 전주혜 의원도 다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네. 예, 정말 그 여성 법조인들 간의 대결이었고, 강동갑이라는 곳이 이번에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에서 전주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승부를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막 엎치락뒤치락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2.24%포인트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강 벨트의 첫 관문이죠. 강동부터 시작. 그럼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윤희숙 전주의 두 분의 정리를 좀 더 빨리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두 분을 당이 다 대변인으로 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2.2%포인트 차이 정도면 조금만 더 세력 결집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야말로 좀 지난번 법사위에서 그만큼 열심히 21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당에서는 또 그 윤희숙 대변인이 계속 일을 함으로써 과연 이 지역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끝내 보면은 왜 빨리 교통 정리를 안 하지? 끝까지 두 분이 버텼거든요. 예를 들어 둘 다 이길 수 있다고. 아주 더 초창기에 전주의 후보 쪽으로 당이 몰아주든지 전주의 의원을 다른 지역으로 정리를 시키든지 했으면. 근데 경선 결과는 또 전주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윤희석 후보에게 전 당협위원장에게 다른 곳으로 좀 교통 정리를 했었으면 결과 달라질지 몰랐다. 아무래도 경선에 후유증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거든요. 2% 차이라면. 그런 부분에 이런 정도의 깻잎 한 장 차이면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영등포 여기도 더 깻잎 1.15%포인트 차이. 아까 깻잎 한 장이었으면 이번엔 반장. 김민석 당선인이 50.18%고요. 박용찬 후보가 49.03%를 득표했으니까 야, 1.15%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 서울 중성동 사실 선거 전부터 격전지로 꼽혔는데 결과도 초박빙이었습니다. 2.28%포인트 차이였고요.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50.81%, 이혜훈 후보가 48.53%. 중성동에서 이 지역 잘하시는 진수 의원님. 네, 여기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죠. 차라리 진수 의원이 다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나갔더라면 저거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말씀. 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패배일 텐데 패인을 뭐로 분석하십니까? 아까운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혜훈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 하태경 부산에서 후보와의 올라온 어떤 하태경 의원하고 경선을 하는데 조금 이런저런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도 약간 새 결집이 좀 아쉽군요. 세결집도 아쉽고 거기에 계시는 소위 중도층, 네. 무당층 이런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의 잡음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국힘에 몰아줄까 하다가 네.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대목이 좀 매우 아쉽네요.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 바로 경기 수원정입니다. 막말 논란 김준혁 후보가 50.86 그리고 이수정 후보가 49.13. 와, 1.73%포인트 차이. 정말 박빙, 초박빙 아슬아슬. 1.73%포인트면은 이거는 뭐 정말 초박빙이었는데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지만 김준혁 후보가 안심하고 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군요, 김정은 의원님.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잖아요. 네. 4,600 몇 표가 무효표가 나와서 보통 지역구마다 무효표가 제법 나오는데 다 1,000표에서 2,000표 사이가 통상 나오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은 사실 막말 대 대파의 대결이었는데 심판이 그것을 결정지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효표가 상징하는 바가 마지막까지 아마 굉장히 고민이 깊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김준혁 당선인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의정활동 내내 아마 국민들이 주시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의정활동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초박빙 1% 내외로 승부가 갈린 것도 많았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는 0.49%포인트, 경기 하남갑 추미애 전 장관이 당선됐는데 50.58이에요. 여기는 이용 후보와 1.1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0.6%포인트 차이 난 마포갑도 있고요. 경기 용인병 같은 경우에는 0.53%포인트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저기 지금 이제 1% 미만의 표 차이로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한계이자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 49몇 %의 사람들은 고소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표가 국정에 반영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전체 지역구의 득표 수를 합쳐볼 때 민주당이 50.5%를 획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당이 45.1%를 획득했습니다. 퍼센트 차이는 5.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구 의석은 90석 대 161석이죠. 그 1.8대 1의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5%의 차이를 가지고 1.8%의 효과를 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구에서는 50%의 사람들이 그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다 대변할 수 있고 나머지는 50%는 전혀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럼 국회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아주 정치 철학적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의제 체제에서 지역구의 의견을 지역구의 구민들의 유권자의 뜻을 대의하는 겁니다. 대의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치학을 해서 그러는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대리와 수탁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헌법은 수탁. 너가 일을 맡아서 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 양극화되는 체제 하에서 정치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수탁이 제대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국회의원의 직무를 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50%, 45%의 국민들은 지역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사실 OECD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 명부제를 해요. 지역구를 한 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 영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 정당의 이름을 쫙 해놓고 그 정당 투표로 그냥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범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챙기긴 했지만 전체 국민들의 표심, 실제 득표로 본다면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다라는 50대 45 였습니다. 의미이기도 하군요.